인간의 대지 생텍쥐페리 1장 항공로 1926년의 일이다. 나는 라테코에르사의 새내기 정기 항공로 조종사로 막 입사한 참이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에어프랑스사가 된 아에로포스탈사의 전신으로 툴루즈 다카르 간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업무를 익히고 있었다. 나는 동료들처럼 우편기 조종사라는 영예를 얻기에 앞서 새내기 조종사들이 을에 거쳐야 하는 수습 과정을 밟았다. 시험 비행, 툴루즈와 페르냥 간의 왕복 비행, 얼어붙을 듯한 경납고 바닥에서 익히는 철저한 기상학 공부 등이 모두 그 과정의 일부였다. 우리는 아직 알지도 못했던 스페인의 산들을 두려워하는 한편 선배들에겐 경외감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그 선배들을 식당에서 만나곤 했는데 무뚝뚝하고 약간은 차갑기도 한 그들은 대단히 거만한 태도로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었다. 선배들 중 한 사람이 알리칸테나 카사블랑카에서 돌아와 비에 젖은 가죽옷 차림으로 뒤늦게 우리 일행에 합류할 때 그리하여 우리 새내기들 중 하나가 쭈뼛쭈뼛 그의 비행에 대해 물을 때면 그는 몇 마디 간결한 대답만으로 덫과 함정, 갑자기 솟아오르는 절벽, 삼나무라도 뿌리채 뽑아버릴 듯한 회오리 바람으로 가득 찬 우화 같은 세계의 폭풍우 치는 날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주는 것이었다. 검은 용 같은 바람이 골짜기 어귀를 가로막고 장렬하는 번개가 산 꼭대기를 뒤덮는 듯 했다. 그 선배들은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존경하게끔 교묘하게 행동했다. 때때로 그들 중 하나가 돌아오지 않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는 영원히 우리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나중에 코비에르 산맥에서 죽은 위리가 돌아왔던 날이 떠오른다. 그 고참 조종사는 우리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는 아무 말 없이 무겁게 식사를 했다. 덮개 없는 무게형 비행기에서는 날씨가 나쁘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바람막이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내다보는데 그러면 바람이 따귀를 치듯 휘몰아쳐 오랫동안 귓가에서 윙윙거린다. 마침내 위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서야 내 말을 알아들은 모양인지 기억을 더듬는 것 같더니 느닷없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비리는 조금처럼 웃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웃음이 놀라웠다. 그 짧은 웃음 덕에 그의 피로가 밝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대한 설명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묵묵히 음식을 씹었다. 하지만 그 어두침침한 식당에서
보잘것없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렇고 그런 사원들 가운데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 동료가 이상하게도 고귀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의 거친 겉모습 뒤로 용을 정복한 천사와도 같은 모습이 슬쩍 엿보였던 것이다. 드디어 내게도 소장 사무실로 불려가는 저녁이 왔다. 소장은 짤막하게 말했다. 내일 출발하게. 나는 거기에 그대로 선 채 이만 가보라는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런 게 그가 약간의 침묵 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규정은 잘 알고 있겠지. 그 시절의 엔진은 오늘날의 엔진만큼 안전하지 못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접시가 깨지는 듯한 요란한 소음 속에 별안간 우리를 내팽개치는 일도 잦았다. 그러면 우리는 대피소도 마땅치 않은 스페인의 바위산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만다. 여기서 엔진이 부서지기라도 하면 젠장 비행기도 금세 끝장나고 말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비행기는 바꾸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바위를 들이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산악지대에서는 구름바다 상공을 비행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장난 비행기로 흰 구름 속에 빠져들었다가는 산꼭대기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정면 충돌하고 말 것이다. 그날 저녁 소장이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복무 규정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스페인에서 구름바다 위를 나침판만 가지고 비행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일세. 아주 멋진 일이지. 하지만 그리고 더욱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명심하게 구름바다 밑은 바로 저 세상일 테니까. 그러자 갑자기 고요한 세계가 구름 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게 되는 그토록 잔잔하고 단순했던 그 세계가 내게 알지 못할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그 부드러운 구름이 이젠 함정으로 변하는 것이다. 나는 거대한 하얀 함정이 저기 내 발 아래로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 아래에는 모두가 생각하듯 북적거리는 사람들이나 혼잡함, 도시의 활기찬 자동차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훨씬 더 절대적인 침묵, 보다 결정적인 평화가 깃들여 있었다.